이 시간은 상대 도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도수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그 해당되는 도수, 도수는 그 개수라고 그랬죠. 머리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뭐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 우리 뭐 그냥 회사원으로 할까요? 회사원 중에서 100 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서 50 명, 전철로 출근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30 명, 그다음에 버스로 출근하는 사람이 뭐 20 명.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도번은 안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가용에 대한 상대도 싸면 100 분의 50 그래 가지고 얼마? 0.5가 되는 거고 이거는 0.5 도수가. 그다음에 전철이다 그러면 100 분의 30 하면 0.3, 버스는 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더하면은 모두가 더하면 1이 돼요. 1이 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 보고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는 우리가 그 야구의 타율하고 비슷해요. 10번을 나왔는데 안타를 3번을 쳤으면 뭐예요? 0.3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3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상대 도수는 0.3. 그러니까 0.3은 뭐 10번 나와 가지고 3번을 그 안타를 치는 거죠. 그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의 확률,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도수 그러면 그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 상대 도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1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100%라는 얘기인데 상대 도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대 도수는 이제 우리가 이 그 통계에서 얘기할 적에 어떠한 조사하고자 하는 도수의 총합 중에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갖다가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1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상대 몸무게가 있는 그 상대 도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2반에 있는 학생들이 30kg 이상 40kg 미만인 학생이 3명, 9명, 12명, 6명 해가지고 하면 3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 이거는 30분의 3. 그러니까 이건 0.1이 되는 거고 30분의 9 그러니까 0.3이 되는 거고 30분의 12가 되니까요. 30분의 6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와 정비례한대요. 정비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y는 뭐 예를 들어서 2x라든지 뭐 y는 마이너스 2x라든지 뭐 5x라든지 y는 2분의 1x라든지 이런 게 다 정비례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학생 수가 y는 3x y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네. 3이다 그러니까 상대 도수가 0.1이잖아요. 그죠? 상대 도수가 3배 되니까 이거의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3에다가 0.1에 3배를 곱하면 0.3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배를 곱하니까 3, 4, 12. 2배가 되니까 3, 2,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 숫자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2분의 4는 뭐 3분의 6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아요. 3, 4, 12. 2 곱하기 6은 3 곱하기 4인데 여기를 1분의 상대 도수라면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각 계급의 도수는 도수의 총합 곱하기 그 계급의 상대 도수라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계급의 도수는 도수의 총합 곱하기 그 상대 도수. 이 말을 다시 한다면은 자, 여기가 30명이에요. 여기가 안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줬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30 곱하기 0.1이 도수라는 얘기예요. 도수의 총합 곱하기 그 계급의 상대 도수. 여기는 30 곱하기 0.3. 이해 가시죠? 30 곱하기 0.4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갔으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전체 도수.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이렇게 하나만 할 때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표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이와 같이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나타내는 것을 상대 도수의 분포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은 어느 중학교 1학년 일반하고 3반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어느 반 학생이 휴대폰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구하여라. 요즘 뭐 휴대폰 안 가지는 학생은 없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쓴 거니까 뭐 좀 문제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뭐 가지고 들어가는 학생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학생 이렇게 쓴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좌우지간 상대 도수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컴퍼니가 그냥 쓰였으니까.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자기 차를 갖고 출근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B라는 회사는요. 50명이에요. 그러면 볼 적에 A라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차를 다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A 회사의 총 인원이 여기는 100명이라고 아니 1000명이라고 따지자고요. B 회사는 얼마? 100명이라고 따지자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0명 중에서 100명이 갖고 다니니까 1000분의 100이니까 얼마예요? 0.1이잖아요. 여기는 100명 중에 50이 갖고 다니니까 얼마예요? 0.5죠. 이런 걸 상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A는 회사가 크니까 100명이 갖고 다니면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1000명 중에 100명이 갖고 다니니까 상대 도수는 0.1. 이 B 회사의 상대 도수는 0.5. 그러니까 B라는 회사가 자가용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철이 잘 닿는 지역이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대중교통 수단이 힘들면 이런 식으로 해도 출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상대 도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휴대폰을 가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반이 어디냐 이거죠. 그죠? 어느 반 학생이. 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죠? 그럼 30분의 12하고 42분의 15하고, 어느 쪽이 큰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3으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3으로 나누니까 10분의 4. 이건 3으로 나누니까 3, 1은 3, 3, 40인가요? 3, 40, 3, 5, 15. 이거 참 나누기를 해야 될 것. 이거 0.4죠. 이거 5를 14로 나눠보겠습니다. 0, 3, 3, 42, 42, 80, 3, 7인가요? 7, 6, 6도 넘나가요? 5.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0.35 이렇게 나갈 테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이쪽이 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은, 겉으로 볼 땐 얘네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얘네 반은 총원이 30명 중에서 12명이 가지고 있는 거고 42명 중에 15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단순 비교할 때는 이쪽이 크지만 상대 비교할 때 30명 중에 12명, 42명 중에 15명, 그러면 누가나 입안에서 한 명을 봤을 때하고 입안에서 한 명을 잡았을 때하고 이쪽이 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오른쪽 편은 정연이네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 만든 것이다.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C는 구해줘요.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요? 상대도수 모두 더하면 1이 된다 그러니까 C는 1입니다. C는 1이 된 거고. 자, 이제 상대 도수는 학생 수는 도수는 상대 도수에 비례한다며요. 자, 0.16이니까 2배가 되니까
학생이 2배가 됐네. 하하,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한 명이 얼마인지 자, 요거를 갖다 반으로 나누니까 학생 4명의 상대 도수는 요거 2로 나누니까 0.08이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이게 요걸 비해서 12명이니까 3배가 됐으니까 이것도 3배가 되니까 0.24가 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 또, 그러니까. 그러면, 자, 4명에 대한 걸로 하지 말고 또 4로 나누시자고요. 학생 수 1명한테 2로 나누니까 0.02예요. 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상대 도수는 0.0이에요. 당연히 50명이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0을 하면 당연히 이건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02 곱하기 8은 0.16. 0. 또 여긴가 0.02 곱하기 16은 0.32. 그러면 여기다가 0.0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2, 4, 8, 2는 0.28이 되는 거고 0. 여기다가 이렇게 0.24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A는 0.24, B는 0.28. 모든 상대 도수의 합 C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이제 2번까지 했나요? 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자, 오른쪽 편은 지영이네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반 전체의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이제 이건 키.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이건 뭐예요? 계급의 크기는 5cm네. 그죠? 계급의 크기. 계급의 계급의 크기는 그죠? 이제 뭐 대표값 같은 건 안 나왔는데 자, 어쨌든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 A가 이거 다 더하면 이걸 더하면 되는데 A를 모르네. 한 명이 0.0이래요. 그죠? 3명이니까 여기다가 0.02를 곱하면 0.06이 될 거고 여기다가 뭐를 0.10이니까 이거 몇 배 곱한 거예요? 5배니까 여기는 A는 5가 되겠네. 그죠? 다시 거꾸로 해보면 0.0에다가 5 곱하면 0.1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 수는 자, 16명에다가 28명, 38명, 41명, 46명, 49명, 50명이 되니까 반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상대도수의 총합은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상대도수 총합은 무조건 1이지 않습니까? 그죠? 키가 16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 자, 160이면 여기서부터 이상, 여기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명? 전체 몇 퍼센트인지. 이거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5, 3, 1.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8, 9. 50분의 9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2, 9, 18%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구하고 요거를 다 더해도 되죠. 상대 도수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요것만 더하니까 8. 0.18이네. 그죠? 상대 도수가 얼마라고요? 0.18이에요. 0.18.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그냥 18.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대 도수는 여기는 몇 퍼센트? 곱하기 12%. 이거는 20%. 이거는 24%, 26%, 여기는 10%, 여기는 6%, 여기는 2%. 당연히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음, 자, 개념 다지기가 바로 나오네요. 여기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울 건 없는 것 같네요. 개념 다지기.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에 대한 상대 도수를 구한 표인다. 몸무게에 대한 상대 도수를 구한 표이다. 아래 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무조건 뭐예요?
1이잖아요. 1. C의 값은 1이니까 자 1이 여기 보니까 상대 도수가 0.1일 때 도수와 상대 도수는 서로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0.1이 3명이니까 0.2는 뭐예요? 6명. 이런 건 너무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러한 건 어떻게 추측으로 우리가 눈치껏 할 수 있잖아요. 자, 0.5는 몇이에요? 곱하기 5 하니까 15명이잖아요. 그죠? 0.15는 이거 참 못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0.1로 고치세요. 선생님이 문제 책을 만들 적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0.1이 3명이니까 0.15면 어떻게 돼요? 4.5명이면 사람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수가 그래서 0.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몇 명이 되겠어요? 3명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모두 더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0.1, 0.2 더하면 얼마? 0.3, 0.8, 0.9 여기도 0.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몇 명? 0.1이 3명이니까 3명. B는 그러면 3 더하기 9, 24, 6. B가 30이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6에다 37이 되나 보네. 그 풀이를 한번 하여튼 요게 오타라는 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풀다가 헷갈렸던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내다 보니까 다음번 낼 적에는 완전 규정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수경인에 반 학생들의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자, 수경인에 반 학생은 뭐 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더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더하니까 0.38 맞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니까 0.26 둘이 더하니까 0.2가 되나요? 0.2 더하니까 4 6, 7, 8 0.84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0.16이 되는데 한 명에 대한 상대 도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4명에 관한 상대 도수가 0.08이니까 양변을 우리가 4로 나누시자고요. 한 명에 관한 상대 도수는 0.02네요. 그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하면서 너무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눈치껏 하세요, 그냥. 상대 도수는 항상 한 명인 거를 먼저 구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명이 0.0이니까. 자, 여기다가 0.02가 여기다가 곱하면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0.0이니까 여기다가 0.02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0.02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를 곱했어요? 0.16이잖아요. 0.02가 한 명이라면 이거 0.0이라면 8명일 거 아니에요. 그럼 8 곱하기 0.02가 될 거고요. 그죠? 0.02에다가 2 곱하기 13은 26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3명이 될 거고 여기는 9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수경인에 반 학생은 모두 19에다가 29, 32, 40, 50명이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자, 제가 이거 계산할 때 이런 거 공식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계급이 20 이상 40 미만인 학생에 20 이상 40 이거네요. 그죠? 계급이 20 이상 여기 사실상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죠? 단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구분 안 하고도 출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급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 수. 요거의 학생 수가 도수가 이거죠. 그러니까 9명이 되는 겁니다. 자, 9명이 되겠고요. 문제가 아직 더 남은 것 같습니다. 3번이니까. 하나 더 남았네요. 이거 올리면 안 되네. 또.
60 이상 80 미만인 학생의 상대 도수 이거였나요? 아, 이거 아까 지웠는데 가만 있어봐. 여기가 아까 얼마였나요? 제가 다 지워버려 가지고 아까 이게 0. 얼마였나? 다시 풀어봐야 되겠네. 이게 0.38, 0.26, 0.2, 4, 4, 5, 0.84였으니까 여기가 0.16이었나 보네. 그죠? 그래서 4개 도수가 1대 0.08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눴으니까 한 명에 대한 도수가 0.02니까 여기가 8명이었고 여기가 13명이었는데 지금 60 이상 80 미만의 상대 60 이상 80 미만의 여기네. 그죠? 아까 이거 보냈더니 0.16 1번이네요. 그죠? 이거를 계산하라고 한 건데 제가 성급하게 지우는 바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개념 다지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뭐 상대 도수의 그래프하고 두 상대 도수의 그래프의 비교인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